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난 목요일 대비 0.2% 상승한 98,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살짝 밀렸는데 이 정도만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한 상승 나오다가 지금 Y가 됐잖아요. 그리고 Y가 되면서 백에서 올릴 때 빨리 올리는 케이스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케이스, 수급 재정비할 때 일반적인 케이스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빨리 올렸으면은 이나 이렇게 다시 올렸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Y가 됐고, 일반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수급 재정비를 다시 거쳐야 되더라라는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건, 만약 오늘 좀 밀렸다면, 이게 만약에 오늘 밀렸다면 여기 다시 9만원대 초반 내지는 8만원대 후반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다행인 게 이렇게 밀리지 않았고 일단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일단 LB는 다시 수급 재정비를 해줘야 되는 단계에 있고 하방 경직이 있다는데 오늘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크게 보시면 LB는 올해 안에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아필리아 유럽 매출에 대한 소식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연히 얻어 걸린 격이긴 한데 이민노믹의 코로나 백신 사람 임상에 대한 거가 있겠고, 세 번째는 가장 기다리는 NDA 신청이겠죠. 위암 3차일지 4차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NDA 신청, 이게 아마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모습,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올해 안에 좀 이루어져야지 주가가 좀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매일 이렇게 LB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HLB를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단 LB는 일단 항암 신약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특히 임상에 대한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약의 기전이 어떻게 되는 거고 다른 약이랑 콤보할 때 어떻게 더 효능이 좋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LB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아무래도 이게 주식이다 보니까 회계적인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니 무상증자니 리픽싱이니, 또 LB는 권리잖아요. 리보세라님이라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간단한 회계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겠고, 법률적인 지식도 좀 아셔야 되죠. HLB를 분석을 하려면 최근에는 폴첸 박사랑 계약건도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이 계약이라는 것도 그냥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또 무형자산에 대한 계약이고,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또 삼각합병도 있었고, 어쨌든 법률적인 지식도 LB를 분석을 하려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엘레바에서 신약을 주도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영어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LB는 항서제약이랑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거의 형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향서제약에서도 또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잘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지난주에 한참 이슈가 됐었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HLB를 분석을 하려면 문학적인 재능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문학적인 재능도 필요한 것 같네요. 여하튼 LB를 분석을 하려면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약을 탄생을 빨리 기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약이 출시되길 기다리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그런 상황에 있네요. 일단 간단하게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지수는 양호합니다. 근데 지수랑 종목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3일간 쉬었는데 그동안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시장을 쥐었다 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시장인데요.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경기 부양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락가락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헷갈리게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큰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백신 관련해서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총 이제 경기 부양책 자금 금액만 놓고 보면 1,870조 규모인데요.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네요. 1,870조, 1,870조 규모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어쨌든 여기 경기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좀 올랐는데, 이 내면을 좀 보시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있으면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요걸로 최대한 자기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국 대선도 약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약간 변동성은 있어 보입니다. 미국 대선까지는 시장 자체는 약간 변동성이 있어 보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크게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만 놓고 보면 자동차가 잠깐 좋았고 그리고 그 순환매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풍력, 태양광 쪽으로 갔는데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물론 여기 풍력이니 태양광은 바이든 관련 주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연속성 없이 테마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확실하게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주가 좀 탄생이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고 오늘만 놓고 보시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일단 1단계로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컨택트 관련주들이 좀 오늘만 놓고 보시면 컨택트 관련주들이 좋았던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이 좀 좋았던 모습, 그리고 개별 이슈로 북한 관련주들, 그리고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좀 좋았던 모습이고 글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시장이 주도주가 나타난다면 다시 바이오주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재밌는 게 바이오주의 대표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삼바, 그다음 SK케미칼 같은 경우인데 셀트리온이 나름 바닥을 좀 확인해 주려고 하지 않나라는 싶고요. 그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다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동시에 올라오는 모습은 없고 이렇게 개별 이슈로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목요일날 개별 이슈로 올랐던 모습이고 셀트리온도 오늘 개별적인 이슈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예방 임상 승인 때문에 좀 좋았던 모습인데 글쎄 바이오가 대장이 될지 아니면 2차 전지가 다시 대장이 될지 아니면 5G가 다시 대장이 될지는 일단 좀 보셔야 되는 구간이고 시장의 주도주가 좀 탄생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장은 변동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곧장에서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좀 전에 해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주가행에서 신문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이죠. 9월 25일 이렇게 회사에서 요청을 했어요. 신한금융투자한테 다음의 사항을 요청을 했는데요. 공매도로 의심되는 거, 그다음에 시세 조정에 의심되는 것들 좀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감독기관한테 의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신한금투한테도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신한금투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주주들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시는 거를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회사에서도 조치를 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신한금투한테도 이렇게 신한금투한테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저 역시 우리 주주연대랑 같이 해서 의혹 제기와 항의에 동참할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휴 기간이 있고 오늘까지 됐는데 오늘 주가행에서 중앙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좀 특이한 게 보시면 큰 내용은 광고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여태까지 낸 거랑 비슷한데 포커스를 약의 효능에 좀 부각을 시켰어요. 약의 효능을 부각을 시키면서 좀 그와 그러니까 상반되게 약의 효능은 이렇게 좋은데 왜 약의 가치가 떨어질까? 왜 약의 가치가 폄하될까라고 이 부분을 약의 효능 그리고 약의 가치의 폄하를 부각을 시켰어요. 이렇게 주가행에서 오늘 다시 한번 광고를 했고요. 이 광고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네요. 광고를 낸 신문사는 중앙일보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냈던 신문사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메이저급 신문사의 광고를 게재를 했고요. 그거 말고 이 기사는 LB 주주들 공매도 규탄 광고를 게재했다라는 이 뉴스는 그 말고 다른 디귿 신문사에서 나름 메이저급 신문사에서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주가행 여러분들의 이런 광고 덕분에 신문 뉴스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가행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조그만 움직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결국 좀 전에도 보셨지만 회사에서는 신한금투한테도 조치를 취했고 우리 주주들한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부의 요청의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우리 주가행이랑 우리 주주들의 노력이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기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주가행에서 나온 광고를 보고 이런 주주들도 있더라. LB 주주들이 공매도 규탄하는 광고까지 게재를 했더라. 과연 무슨 일일까? 라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9개 암종 12가지 적응증에서 이처럼 악성 종양세포를 완전 소멸시킨 항암제가 있던가요? 라고 우리 주주가 기자의 인터뷰 내용에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작년 LSK 바이오파마 이제는 엘레바인데 그 당시 장의사죠.
장 IR 이사가 맨 처음에 인사말로 했던 말이랑 비슷해서 갖고 왔는데요. 만약에 신약 항암제가 22가지 적응증으로 항암제 임상 3상에 진행 중에 있고 또 8가지 적응증에서 면역 항암제와 콤보로 임상이 진행 중이면 이 신약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라고 그때 시작에 인사말로 했는데 그게 바로 리보세라닙이죠. 이 주주분 역시 이 당시 때랑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9개 암종 12가지 적응증에서 완전 소멸까지 시킨 항암제가 있다. 공매도 반대하는 신문 광고에 모금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HLB 주주 A씨의 반문이다. 투자자 A씨는 국제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의 항암 효능을 소개한 임상 논문들을 접한 뒤 HLB 주주가 됐다고 한다. HLB는 2014년도 아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이 됐고요. 2019년에는 에스모에서 더 베스트 오브 에스모 2019로 선정이 됐지요. 또한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6년 전부터 위암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는 상태고요. 간암 치료제로 2차 치료제로 시판허가 신청이 되어 있고 조만간 승인이 날 걸로 보입니다. 이건 중국에서만 국한한 거고요. 그 말고도 현재 위암 치료제로 NDA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LB 주주들은 경문 형태의 광고를 게재했다. 여기에 참여한 A씨는 회사 성과와 항암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악성 루머, 시세 조정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매도 자체 문제가 아니라 시세 조정 행위, 그러니까 공매도 플러스 시세 조정 행위를 규탄하는 것이다. 시세 조정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있다. 광고를 게재하면서 100명 이상의 주주들이 감독기관에 수차례 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볼멘 소리로 치부하다 보니 공매도의 시세 조정 행위가 더 담대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광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태까지 광고랑 차이점이 뭐냐면 약의 효능을 상당히 부각시켰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약의 효능이 이렇게 좋은데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왜 약의 가치를 폄하를 시킬까? 그래서 주가가 누르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포상금 1억 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를 게재를 했지요. 그리고 주주들은 LB의 파이프라인은 의미가 크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5년 내 5개 항암제 플러스 간암 1차 치료제는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3상의 진행률이 이미 50% 넘었고요. 아마 내년 연말쯤에 탑라인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며칠 전 IR에서 진 회장이 했던 얘기인데, 선약 남성 안종이랑 뇌종양 치료제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글로벌 표준 치료제가 된다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이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보인 기업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주들이 리보세라닙의 거는 기대다, 리보세라닙의 국내 시판을 기다린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3차례를 하니까 2차례 때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해줬고요. 이제는 오늘 나온 뉴스인데 정부에서까지 불법 공매도 의혹에 칼을 빼겠다, 20개 증권사 감리를 착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위가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증권회사 공매도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증권회사 공매도 실태 현황을 감리하라고 지시했고, 거래소는 2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감리 작업에 착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결국은 금융위가 거래소에 지시를 했으니까 거래소가 이제 감리를 하겠죠. 그래서 감리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시장 조성자 제도를 운영해온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고요. 제대로 운영했는지도 파악하겠다. 거래소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주들의 노력이, 그러니까 주가행 플러스 우리 주주들의 노력이 회사를 움직였고요. 또 정부도 움직였죠. 그래서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리보세라닙의 가치, 우리 HLB의 신약의 가치를 분명히 인정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암으로 고생하는 세상이 없길,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길 바랍니다. 시간이 유일한 심판관이 되어 세상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걸 증명해 보이길 바라고요. 또 꽃이 피면 알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주가액 및 우리 주주 여러분들, 세상을 살리는 소중한 약에 투자하시고 계신 여러분들, 대단하신 투자자들이시고 대단하신 주주님들입니다. 박수 받을 자격 충분히 계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